추미애 장관이 어제 윤석열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가 밝혀졌다라면서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징계를 청구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검찰 내부에서도 어쨌든 시끄러운 상황인데 장관하고 총장이 지금 이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냐.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는 총장을 밀어내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몸부림치고 있는 거냐. 흔들고 있는 거냐.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기 밑에 있는 조직이나 마찬가지인 검찰을 이렇게 흔드는 것 어떻게 보면 안정성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게 장관으로서의 또 직무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총장을 직무 배제시키면 검찰의 업무는 어떻게 될 건가. 그냥 지휘관한테 당하고 있는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고 끝나면 되는 것인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진실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조치를 하겠다든가 이런 얘기가 검찰총장 입에서도 나와야 되고 아무튼 이 이슈는 검찰개혁과도 관련이 되어서 아주 광범위하고 맥락을 살피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날그날의 발언만 그냥 따옴표 따서 보도한다든가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수싸움이 어떻게 벌어지나 이런 식의 경마식 보도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 8가지를 언급을 했었는데 거기에 언론이 등장해요. 결국은 언론 플레이 한 거 아니냐 대검에서. 그렇죠. 이런 자료를 만들었을 그쯤에 우리 언론이 조국 가족비리 재판장 진보 성향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기사를 쏟아냈단 말이에요. 당시 야당에서도 진보 성향 판사가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면 과연 우연이었겠냐. 대검에서 소위 말하는 언론 플레이 하기 위해서 언론에 던져준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할 수 있단 말이죠. 대검에서 직접 나서서 판사의 성향을 갖다 분석을 했다. 판사 성향 분석인데 주요한 요건은 2개입니다.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었냐 아니었냐. 그다음에 블랙리스트에 들어갔던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거론이 됐죠. 이것의 공통점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입니다. 사법개혁에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판사냐. 그리고 검사는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그런 지위에 놓여 있지도 않다. 판사 앞에 서면 검사는 약자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검찰이 판사의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걸로 언론 플레이를 한다면 판사는 정기적으로 인사가 있습니다. 판사 인사 때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저 판사는 그냥 이번 기회에 바꿔주는 게 낫겠어. 이렇게 해서 한 사람 바뀌었죠. 정경심 재판이 바뀌었죠. 그게 바뀌었습니다. 공판검사들이랑 판사가 계속 부닥치고 하다 보니까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판사가 공격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 뛰어들어서 함께 어우러진 거지 검찰은 그저 재판에서 이기려고 열심히 정보를 수집하고 판사들을 분석한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사찰이 아니라고 이야기는 검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경찰이 했을 때 검찰이 그 사찰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변명은 항상 비슷해요. 나는 모른다. 자료만 그냥 단순하게 받아가지고 전달했을 뿐. 뭐 이런 식의 얘기만 늘 늘어놓는단 말이죠. 검찰은 증거 수집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공소 유지를 위해서 법관의 개인 성향을 파악했다. 그리고 그거는 늘상 하던 일이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늘상 잘못된 일을 해왔다는 걸 실토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언론이 제일 먼저 뛰어들어야 될 일이 그 일이거든요. 도대체 늘 있었던 일이냐? 그럼 늘 중요한 재판이 있으면 판사들부터 쫙 분석해갖고 또 가족은 거기다 왜 집어넣냐? 근데 또 이제 작성했던 사람은 얘기하죠. 딱 판사 한 명한테만 가족 얘기가 들어갔지 딴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판사의 가족에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판사만 그 가족 문제를 콕 집어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언론은 늘 있던 일이냐? 아니다. 요번에 딱 한 번 하고 말았다. 왜 요번에 딱 한 번 했냐? 그것도 그렇네요. 왜 요번에 딱 한 번이냐? 결국 그것은 일단 정경심 교수를 기소부터 하고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계속 드러나서 장관이 되지 못하도록 일단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걸 이제 지적했던 것이 아까 말씀하신 담당 부장판사였고 인사가 됐던 거죠. 그런 것들이거나 아니면은 윤석열 총장 때 와서 시행된 이유는 뭐냐. 검찰의 기득권 유지냐. 검찰개혁을
방어하려고 했던 거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야 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언론 기자들이 취재를 안 하죠. 지금 물어볼 게 이게 관행이었냐? 네. 그렇지 않고 이번 처음이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할 생각이었느냐? 그렇죠. 아니면은 이번만 한번 하고 다 문서를 폐기할 생각이었냐?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문서는 딱 거기 간 다음에 원본은 어디가 있냐, 네. 사본은 어디가 있냐. 그럼 끝나고 다 폐기하라 그랬냐? 아니면 차곡차곡 쌓이는 거냐? 예. 아니면 비슷한 사건이 이제 추 장관과 관련된 사건이 또 있으면 추 장관 가족과 그 주변 사람들 가족을 또 다 뒤지고 성향을 다 뒤져서 또 축적해 나갈 거냐? 이제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간단한 문제는 판사들한테 가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판사들한테 물어본 취재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예. 이런 걸 물어보면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지금 누구한테 묻고 있는 겁니까? 기자들이 그러면? 꼭 이상하게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의 그 스펙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지만은 오늘도 기사 중에 상당 부분은 그 사람들이야 그게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언론이 거기에 춤을 추면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그냥 다 받아 적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전문가와 또는 피해 당사자일 수 있는 판사들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민주당 조홍천 의원이 이런다고 검찰 개혁이 되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지금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예. 보세요? 과연 이거랑 검찰 개혁이랑 무슨 상관이냐? 검찰 개혁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가 분산, 그다음에 이제 약화, 그다음에 이제 통제 이거거든요. 분산은 검경 수사권을 나눠서 조정하는 것 같은 거고, 통제는 장관 지휘가 정상화되는 거고, 약화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너무 강해요. 뭐 하나만 있으면 똘똘 뭉쳐가지고 검찰총장 중심으로 완전히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형성된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권력으로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검찰 동일체 원칙을 약화시킨 겁니다. 예.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대검에서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수사팀한테 내려보내면 수사팀은 알았어요. 참고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끝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아니죠. 예. 더군다나 분석을 해보니까 요래 하고 아주 객관적으로 드라이하게 내려갔겠습니까? 예. 거기에 어떤 지시라든가 어떤 강조하는 점이 들어갔다면 밑에 수사팀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검찰 수사팀의 자율성이라든가 독립성, 중립성은 훼손되는 겁니다.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건 탄탄해질지 모르지만 그게 결국은 장관 대통령의 통제가 아닌 국민의 통제까지 검찰을 끌고 와야 개혁이 끝나는 건데 지금 대통령의 인사권, 장관의 지휘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지금 뭐 휘둘리고 있으니까 검찰 개혁이 상당히 멀리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